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강수쌤입니다. 그동안 기말고사 준비하고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쌤이 즐거운 재밌는 문제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우리 공간상에서 직선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L과 M이 평행하고 M과 N이 평행하면 너무 당연히 L과 N이 평행하게 보이죠. 그래서 기하 교과서나 혹은 기하 벡터 교과서에서 너무 당연해가지고 증명도 하지 않고 참이라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명제는 정말로 핵심이 되면서 기하에서 완전 중요한 명제로 보이지만 또한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 꼬인 위치, 직선이 만날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얘는 반드시 증명을 해줘야 되는 사실로 보여지고 아주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칼 세이건은 훌륭한 주장은 훌륭한 증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했고 에릭 템플벨은 명백하다라는 것은 수학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다라고 했고 폴리아는 수학은 뻔한 사실을 뻔하지 않게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또 레오나 다빈치는 인간의 어떤 탐구도 수학적 증명을 거친 것이 아니면 참된 과학이라 부를 수 없다 라고 했으니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L과 N이 결론을 부정해서 평행하지 않다라고 하면 물론 L, M, N이 모두 서로 다른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L과 N이 이룰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서로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서로 꼬인 위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L과 N이 just 한 점 R에서 만난다라고 해보면 그림상 그러니까 N과 L이 이렇게 어떤 점 R에서 만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LM이 평행하고 MN이 평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M과 외부에 있는 점 R로 평면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 조건이니까 제가 이렇게 기호로 평면 결정 조건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평면이고요. 그리고 N과 M이 평행이기 때문에 평행하면 또 평면 결정을 지을 수가 있죠. 또 L과 M이 평행화됐으니까 L과 M으로 또 평면의 결정 조건을 사용해서 평면을 만들어 볼 텐데 R이라는 것은 분명히 N에 포함되죠.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평면이 똑같은 평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large R 점은 당연히 L에 속하죠. 따라서 이 두 평면도 같습니다. 고로 M, N, L은 모두 한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그리자면 한 평면, 즉 유클리드 기하로 돌아왔습니다. 직선 M이 있고 외부에 점 R이 있을 때 R을 지나는 평행선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평행선 공준인 것인데요. 따라서 N과 L이 동일 평면 한 평면에 있으면서 평행선이 돼야 됩니다. M과. 그렇다는 것은 N과 L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N, M, L은 모두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는 모순이다. 혹은 L과 N이 오로지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모순이다. 어쨌든 모순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럼 만약에 L과 N이 꼬인 위치 관계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림을 한번 따져보면 일단 꼬인 위치 뜻은 뭐냐면요. 동일 평면에는 없지만 만나지 않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그림상 L, M, N이 있습니다. L과 M이 이렇게 검은색 한 칸으로 평행하고 M과 N이 파란색 두 칸으로 평행한 상황이지만 L과 N이 아주 멀리 가보면 서로 만나지 않고 동일 평면에도 없는 꼬인 위치 관계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L상의 점 P를 하나 들고 와서 당연히 N과 P는 N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평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조건이죠. N과 P로 평면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얘를 제가 NP라고 두고 평면 기호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또 L과 M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LM으로 또 평면을 결정지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평면을 제가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M과 N이 서로 평행한 상황에서 당연히 M은 베타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평면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N이란 것은 베타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꼬인 위치 관계 때문이죠. L과 N이 꼬인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타랑 동일 평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요. 베타와 N이 즉 평면 베타와 직선 N은 서로 떠 있다. 즉 평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스타라고 하고 한번 주장을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m과 n이 서로 평행하고 그림을 다시 단순화시키면 이 상황이에요. 베타가 m을 품고 있지만 n은 베타에 풍기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스타가 안 된다면, 즉 평면 베타와 n이 평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직선이 언젠가는 쭉 가다가 어떤 점 A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점에서 통과하는 상황이 될 거죠. 따라서 베타 교집합 n이라는 것은 어떤 점 A를 우리가 만족할 텐데 m과 n은 서로 평행선이라서 평면 결정 조건이 되고, 또 m과 a는 a가 외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면 결정 조건 되고, 그리고 베타가 있습니다. 그럼 a가 n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평면은 같은 것이고, 또 a가 베타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면이 같습니다. 고로 우리 원소 그러니까 생성 원으로 봤을 때 이 n이라는 직선은 베타에 포함될 수밖에 없죠. 즉 n은 베타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꼬인 위치 관계 때문에 빨간색 동그라미 n이 베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결국 스타라는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베타랑 n은 평행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지금 알파하고 베타 평면에 교선이 있느냐의 문제는 이미 점 P를 하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P를 포함하는 교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 베타는 다른 평면이잖아요. 따라서 이 교선을 제가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S는 알파에 포함되기도 하고 베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타랑 n이, 즉 평면 베타랑 n이 평행하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S랑 n의 교집합을 한번 취해 볼 텐데요. 집합을 한번 같이 봅시다. S라는 것은 우리 알파 교집합 베타가 되고,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 집합의 교집합의 결합 법칙을 써봅시다. 그래서 알파 따로 빼내고 베타 교집합 n 해보면 베타 교집합 n이 서로 지금 평행이라고 우리가 밝혔잖아요. 따라서 이 상황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공집합이 되는 거고, 알파가 어떻든 결론은 무조건 공집합입니다. 그런데 S하고 N은 지금 분명히 동일 평면에 있죠. 맞죠? 즉 알파라는 동일 평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S랑 N은 동일 평면 사이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따라서 평행선 기호를 잠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라는 것은 또 교선으로서 베타에 풍기기도 하니까 우리가 베타상에서 S하고 L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베타상에 있지만, 맞죠? 꼬인 위치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이 S를 쭉 연장하게 되면 평행선이 아니기 때문에 L만이 평행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점 Q에서 언젠가는 M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평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좀 단순화시켜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텐데, 자, 지금 가정에서 우리 결론 낸 게 S랑 N이 평행하다 했으니까 역시나 평면 결정 조건 생기고, 또 N과 M이 서로 평행선 가정이 있었으니까 파란색 두 칸이죠. 평면이 될 것이고, N과 Q도 역시나 외부점이기 때문에 Q가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Q라는 것은 M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평면이고, 또 Q라는 지점은 S에 속하기 때문에 또 역시나 같은 평면이라서 NSM은 모두 동일한 평면, 한 평면에 있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한 평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S하고 M은 Q를 지나는 평행선입니다. N의 평행선인데, 평행선 공준에 의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 S하고 M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 위에 P 보시면 P라는 게 S에 속하고, 그렇지만 P란 것은 M에 속하진 않잖아요. 평행선이니까 L과 M이. 즉 지금 P는 S에 속하지만 L과 M이 평행선이고 P가 L 위에 있기 때문에 P는 M에 속하지 않죠. 이는 S하고 M이 집합적으로 같지만 속하고 속하지 않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모순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꼬인 위치는 역시나 되지 않고, 따라서 L과 N은 나머지인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논증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